자, 여러분 교재 317쪽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번 문제 되겠죠.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되는 것은 도시화 과정의 산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의 필요성은 도시화 형상이죠. 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점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건축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되고,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하죠. 따라서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위생, 보존, 설비, 보안 관리가 있죠. 자, 이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에 따라 부동산 관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는 이 기술적 관리, 그리고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술적 관리에 있어서 토지 건물인데, 이 건물의 지금 기술적 관리가 1번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번, 3번 경제적 관리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속하죠. 그래서 임대차, 우리가 예약이나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자가관리에서 혼합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관리가 위탁관리 방식 하니까 틀렸죠. 우리가 관리 주체에 따르는,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어요. 이때 이 혼합관리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관리가 혼합관리야. 그래서 5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지문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부동산의 소유자, 이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우리가 발휘된다.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점. 업무 행위의 안일화, 무사, 안일주의를 초래하기 쉽고, 우리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전문성이 낮은 경향. 밑에 두 개는 단점이죠. 바로 이 자가 관리에 우리가 장단점이죠. 자가 관리를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직영 관리라고 하죠. 지금 직접 관리로 출제를 했네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이건 위탁관리 장점,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이것은 자가관리죠. 자, 1번 틀렸고, 2번 외주관리는 위탁관리입니다.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뒤에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거는 혼합관리의 단점. 자,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나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혼합관리의 단점이 나와 있죠. 자, 3 앞에 쉼표 앞에는 장점입니다. 혼합관리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 부분 위탁 방식이 바로 혼합관리입니다. 자, 또 외주관리 또는 간접 우리가 관리를 위탁관리죠.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 지시 및 통지 권한이 강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가관리의 장점입니다. 자가관리의 장점. 자, 그리고 5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점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혼합 관리의 장점이죠.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 틀렸죠. 4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 정답. 자가 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1번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에 관련된 이 토지의 기술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이 있어서 설비 등의 기술적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치관리는 자가관리입니다.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 업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장단점에서 정답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장단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서 시설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전문가적 영역에 따라서. 자, 그 5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위험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결정. 이것은 자산 관리의 내용입니다.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를 말하죠. 자산 관리에 대한 설명 1번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5번 문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는 도시화 과정에서 입체 이용률의 증가로 건물이 고층 대형화로 인해서 더욱 필요하죠. 1번은 관리의 필요성. 등기부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의 관리 행위입니다. 자, 위탁관리는 자가관리보다 기밀 유지에 적합하고 하니까 틀렸죠. 자가관리가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밀 유지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매장용 부동산 관리자는 가능 매상고를 임차자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 빈도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방적 유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을 말하죠. 자, 2번에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가 바로 시설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로서 건물의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것은 전부 소극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자, 자가 관리 방식. 자, 자가 관리 방식은 전문 우리가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뭐다? 신속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것은 임대차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하죠. 자, 임대용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총임대차고,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순임대차고,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비율임대차죠. 임차자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총 수입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를 주고 총 수입 일정 부분을 넘으면은 그 넘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죠. 자, 5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흠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관리. 5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기본적 개념 잘 확인을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에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걸 말하고,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은 대응적이 아니죠. 유지활동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 유지활동이고, 자, 이 지문은 무슨 유지? 사전적은 예방적. 자, 사전적 유지활동은 예방적 유지활동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예방적 유지활동을 가장 중시 여기고, 대응적은 사후적.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대응적 유지활동은 사후적, 수정적 유지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뭐에 대한 설명? 예방적 유지활동에 대한 설명. 3번 정답.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보험을 얘기하죠. 임대료 손실보험, 업무장애보험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 잘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6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어떤 정포가 임대료를 비율 임대차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았다. 이 점포의 임차자가 해당 월에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얼마냐? 기본 임대료 요거죠. 기본 임대료 얼마?
20만 원이 됐어요. 기본 임대료는 120만 원인데 매월 매출이 2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까지는 초과분에 대한 5%를 추가 임대료 지불하고, 그리고 3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3%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할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어느 달 매출이 4천만 원이다. 그럼 추가 임대료는 얼마죠? 4천만 원이니까, 자 4천만 원이니까 얼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가? 5%를 주는 거고, 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또 1천만 원에 또 몇 프로? 요거 대해서는 뭐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서 몇 프로? 3%를 주겠죠. 그럼 요건 얼마죠? 50만 원, 요거 30만 원, 50, 30, 80, 120 하니까 총 얼마?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20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법률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부동산 관리에서 유질한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여기 틀렸죠?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유지입니다. 변화시키면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자, 3번 건물 관리인 경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라고 하는데, 이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 비용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건물의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3번 정답입니다.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 요게 바뀌었죠. 시설이 아니라 자산 관리고,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는 요게 시설 관리 바뀌었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감가죠. 자,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나타내는 기능적 감가니까,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능적 내용 연수는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입니다.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또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의 감퇴는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럼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내용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가 나오는데, 자,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건축 용지의 상태는 전 개발 단계에서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신축 단계고, 신축 단계에서는 아직 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최고죠.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용성이나 가격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에 속하는 안정 단계,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노후 단계, 건물을 철거하는 단계, 효용 가치가 없어서 철거하는 단계인 완전 폐물 단계, 5단계로 구성되는데, 특히 시험에는 이 지문이 자주 나오죠. 세 번째,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건물의 내용인수, 수명은 더 연장돼. 수명이 더 연장되면은 안정 단계 구명도 더 연장됩니다.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 그래서 노후 단계에서는 개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죠.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혼합이 됐어요. 이거는 전문 관리가 아니라 혼합 관리 방식.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수명인데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 경과 등으로 인한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 건물의 사용이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이죠. 이것은 우리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물리적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죠. 종기. 여기까지 오는 거죠. 요거죠.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가능한 사용기간,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게 나타난다는 거. 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계는 바로 신축 단계. 5번 정답입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이 330페이지. 자, 부동산 마케팅 폭피 전략 중 촉진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우리는 공급자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을 얘기하죠. 공급자 중심의 전략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있죠. 마케팅 믹스는 4P 믹스 전략 또는 P가 네 가지 따서 4P스인데 자, 이 P 네 가지가 바로 프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자, 이 프로모션을 우리는 촉진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이 촉진 전략에는 광고, 뉴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 보험 설계서처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 경품 제공해주는 판매, 촉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촉진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모델하우스 방문자에 대한 판촉물 제공, 요거 촉진 전략이죠. 투자 설명회 개최도 촉진입니다. 설비 배치 계획은 요거 제품 전략. 거기 설비 배치는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자, 우리는 3타입 형태의 평면 설계라든지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아파트 구조라든지 부대 시설라든지 배치 어떻게 배치할 거냐? 제품 전략입니다. 자, 5번 설비 및 배치 계획은 제품 전략. 자, 69번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하는 것. 요거는 뭐다?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제품 전략 맞고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근데 제품의 광고 홍보는 촉진 전략. 5번 정답입니다. 70번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미지형 광고와 설득형 광고. 요거 촉진 전략이고 분양 대행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방법. 2, 3, 4, 5는 유통 경로 전략인데 작년에는 중개업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71번 촉진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광고 그리고 판촉물 제공, 투자 설명회 개최는 다 관련돼 있죠. 그리고 단지 내 보안 카메라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전략, 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돼 있습니다. 5번 정답.
자, 77번 포피 전략 연결 옳은 것.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전략.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가격 전략. 주택 청약자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서 뭐 TV와 같은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촉진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가장 거래가 많은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개념이 나와 있고, 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부터 판매자 주도의 시장으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 이게 틀렸는데 과거에는 판매자, 매도자 주도의 시장에서 최근에는 고객의 의식의 변화로 소비자,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케팅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바뀌었습니다. 2번 정답. 자,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정통적 전략의 하나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순서대로 세그멘테이션. 자,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타겟팅. 마지막 뭐죠? 포지셔닝. 그래서 앞에 요걸 딴 거죠. 대문자 STP. 자, 4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하여 수립하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시장 점유는 공급자고 요거는 고객 점유니까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이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말 그대로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심적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온다?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죠. 아이다인데 앞에 A는 attention, 주의, 주목을 끌어서 interest,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이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매 의사 결정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5번 관계 마케팅 전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랜드 상표와 연관됐죠. 뭐 현대, 힐스테이트, 삼성, 레미안 뭐 이런 얘기죠. 개념을 또 많이 출제합니다. 올해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올바르지 않은 것.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다.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3번에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가 요거죠. 첫 번째 요게 시장 세분화 전략. 이게 나와 있죠. 두 번째 4번 지문 보면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잠재 수요 집단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요거 타겟팅. 표적 시장을 우리는 선정하는 전략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2번에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 뭐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
적합성을 홍보하는 이 단계를 뭐라고 하죠? 차별화 전략. 자, 특히 요거 시험 지문에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5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을 우리는 관계 마케팅 전략. 5번 정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79번 문제로 갑니다. 자, 79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피에 의한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고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 전략의 예입니다.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표적 시장 개념입니다. 자,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거. 여러분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된 시장으로 구분한 거. 시장을 나누는 건요. 요거야. 시장 세분화 전략. 유통 경로 전략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전략. 하여튼 시장을 나눈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상품의 위치를 적절히 정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이죠. 자, 8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소비자의 가족 구성,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죠. 그래서 혼술, 혼밥 뭐 이런 용어로 나오대요.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업체가 바로 우리 편의점이에요. 예? 이게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 가격 전략이 아닙니다. 틀렸고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틀린 질문.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면 뭐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합하는 거죠. 요 네 가지 P를 결합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차별화, 포지션이 들어가면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가격. 뭐가 더 가격, 촉진, 프로모션이 들어가겠죠. 프로모션이 여기 빠졌네. 프로모션.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정답이죠. 자, 81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법에 나오죠. 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우리는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요거 뭐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개념. 2번 정답. 고객 점유가 아닙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인 아닌 상호 지속적 장기적 관계로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STP의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로 구성되고 있죠. 아이다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82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위치, 방위, 남향이냐 이런 매칭이냐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 이거는 신축 가격 정책, 시가 정책이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 1번 정답.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집단, 군집으로 하는 거. 하여튼 소비자를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면은 시장 세분화 전략.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포피로 구성하죠. 포피.
P 네 가지 맞나? 맞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4P는 통제가 뭐다? 가능한 요소. 통제 가능한 요소다. 4P는 통제 가능한 요소다. 자,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 프로모션은 판매 유인은 요거죠. 판매 촉진. 또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면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자, 마케팅 전략에서 원래 출제 또 예상되는 부분 한 문제 또 여기서 예상이 됩니다.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343페이지 2번 문제로 갑니다.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자, 기준 시점과 관련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이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자, 밑줄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5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 기준 시점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뭐가 나온다? 기준 시점이 나오죠.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어떻게 돼요?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서를 작성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뭐가 나오죠?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뭐인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럼 시험 문제는요, 뭘로 출제를 한다?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죠. 주의 좀 해둬야 됩니다. 5번 정답. 자,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이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의 증가, 감소,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거라고 한다? 우리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현재, 미래인데 이 미래, 자, 이 미래에 있어서 불확실,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 이때 조건부 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평가나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입니다. 자, 소급 평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 자, 민사사건, 형사사건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무슨 평가? 소급 평가. 그럼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하다. 이렇게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그리고 현재 오는 거죠. 현재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 평가. 자, 우리나라는 이걸 원칙으로 하죠.
자, 3번 일괄평가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죠. 자,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등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구분평가가 아니라 뭐다? 부분평가. 5번이 정답인데,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있어요. 자, 이 제7조가 뭐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 있어요. 자, 1항이 뭐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1항이죠. 자, 2항은 뭐냐? 아까 일괄평가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요 얘기고, 3항은 구분평가죠. 요거는 하나, 여기는 둘 이상, 여기는 하나.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부분. 자,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하죠. 자, 1필지의 토지 내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도시, 계획,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됐을 경우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시에 평가를 할 때는 뭐를? 요 전체를 기준. 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게 바로 부분평가.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 맞고,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해서 표현된 게 가격이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거든요. 자, 가치는 우리가 value죠. 자, 인간에 있어서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가치라면은, 이 가치를 시장을 통해서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난 게 가격이죠. 1제곱미터당 얼마냐? 누구든지 1제곱미터당 알 수 있어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화폐로 표시된 가치가 하락을 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와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해.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돼.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자,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일 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일 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으로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맞고요.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 하니까 틀렸죠. 자, 우선은 가격과 가치가 주어진데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인 반면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그래서 2번 정답. 3번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사용가치 맞고, 교환가치는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죠. 즉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도됐을 때 형성되는 가치입니다.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밑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번 틀린 걸.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 맞습니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 여러분,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것은 장기,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형상은 단기. 바뀌었죠. 3번 정답. 부동산 가치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액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5번은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죠. 자,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5억인데 급매물로 4억에 매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파트가 매매 시점에서 1억 원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지만은 가치는 지불 시점에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가치, 과세가치, 시장가치 등 보험가치 등 여러 개 존재하죠. 가치는 우리는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한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공부를 우선 8번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잘 확인해 보시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에는 가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